자, 솔터고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교 유인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세제곱근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세제곱이 음수가 되려면 우린 음수의 세제곱근을 구하면 되겠지. 대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이 x에 뭘 넣어도 이 시계값이 음수가 돼야 돼요. 자, 최고창의 개수 양수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2차식이 항상 양수가 되려면 허근을 가져야겠지. 자,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가 돼야 된다. 자, 2차 부등식을 가볍게 풀어주시면 답입니다. a가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 5, 답은 15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2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할 때 f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3 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갑시다. 자, f2라는 것은 2가 들어갈 거니까 n-4의 제곱근이라는 얘기고, f3이라는 것은 n-6의 f4라는 것은 n-8의 세제곱근이고 4제곱근이다, 이런 뜻이죠. 자, 아시겠지만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세제곱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1이야. 그래서 우리는 f3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얘가 양수냐 음수냐,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구간을 4개로 뜯어볼 거야. m 값이 4보다 작을 때, m이 4일 때, 그다음 m이 4보다 크고 8보다 작을 때, m이 8일 때, 그 다음에 m이 8보다 클 때는 안 볼 건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봅시다. 자, m이 4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예요. 음수들의 4제곱근은 없기 때문에 0 플러스 0이 됩니다. 자, 이미 1이 확보가 됐으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 2가 돼야겠지. 안 되고요. 자, m이 4면 얘가 0이야. 0의 제곱근은 하나. 음수의 4제곱근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와 8 사이에 있는 m은 얘를 양수로 만들어요. 그럼 양수의 제곱근은 2개죠? 4와 8 사이에 있는 m은 얘를 음수로 만들어요. 음수의 4제곱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가능한 거지. 저기 있는 1과 더해져서 3이 되겠죠. 자, m이 8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양수의 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2고, 얘는 0의 4제곱근을 찾는 거니까 1이 돼서 하나가 많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m이 8보다 더 커지면 둘 다 2개일 거기 때문에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답은 4와 8 사이에 있는 5, 6, 7. 합구하라 그랬으니까 18이네요.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정수 MN의 모든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자, 뭔가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자를 자연수로 또는 정수로 만드는, 또 유리수로 만드는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K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줄게요. 대신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64나 81은 밑을 다운시킬 겁니다. 자, 64는 2의 6승이니까 얘랑 계산해서 2의 n분의 6승. 자, 그 다음 잘 들어. 이 81의 n분의 1을 밑에다 깔아주면 얘네들을 막 약분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얘가 지금 3의 4승의 n분의 1을 승이니까 3의 n분의 4승이잖아요. 자, 얘가 넘어가면서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훨씬 간결해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정확히는 0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긴 하지만 0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m의 정체는 6의 양의 약수고, n의 정체는 4의 음의 약수여야 돼서 m은 4개고 n은 3개입니다. 그럼 이 4개와 3개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12개죠. 경우의 수의 고배 법칙. 이거 4개, 이거 3개, 짝을 지으면 12개요. 자, 다음 4번 문제를 봅시다. 정말 많이 푼 문제예요. 그쵸?
자, 이렇게 연결해서 x분의 1을 탄생시키겠습니다. 자, 는 k로 일단 놔야겠죠? 자, 2는 kx분의 1승. 자, 그 다음 3은 k의 y분의 1승. 그 다음에 5는 k의 g분의 1승. 자, 이 상태에서 3개의 분수식을 더하는 힌트를 줬으니까 우리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줄 거야. 그럼 30은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g분의 1이 되는데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k가 30이라는 얘기고 k는 90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2x 더하기 3의 y승 더하기 5의 g승 더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k니까 저건 3k. 그래서 답은 2700이에요. 자,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a에 대하여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4점 PQRS가 있다. 자, 좌표값이 하나씩 밖에 없다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좌표계라는 뜻이에요. 자, PQRS의 대소관계가 잡혀있고 PQRS가 A집합의 원소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원소가 다양한데 이제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4개의 원소가 PQRS랑 1대1 대응으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PS가 3분의 10이라는 힌트를 주고 30QR을 구하는 문제야. 자, PQRS를 찾아봅시다. 자, 모두 다 뜯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1 플러스 로그 A. 그 다음 건 1 마이너스 로그 A. 자, 그 다음 건 로그 A에 10 더하기 1 먼저 쓸게요. 그 다음 건 1 마이너스 로그 A에 10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A 값의 범위에 따라 우리는 로그 A의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3개의 숫자에 모두 로그를 달아주시면 1 로그 AE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크기 비교를 해서 PQRS랑 대응을 시켜줘야 되니까 저는 이제 크기 비교를 할 때만 로그 A를 한 1.5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얘는 약 2.5, 얘는 약 마이너스 0.5.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10은 얘가 뒤집힌 거기 때문에 양수를 뒤집어 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자, 그러면 대소 비교 때만 제가 얘를 한 0.7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1.7, 얘는 0.3 정도? 그럼 얘가 제일 크고 제일 작고 이게 중간 크기의 두 개의 숫자죠. 자, 그럼 이게 Q가 아니라 P, 얘가 S,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에서 두 번째 거 이게 Q, 그 다음에 요게 R.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PS가 3분의 10이라 그랬으니까 PS가 3분의 10이라 그랬으니까 S-P가 즉 요거 마이너스 요거가 (3분의 10이란 얘기야. 그럼 2로그 A가 3분의 10이니까 로그 A는 3분의 5예요. 우리가 A 값도 알아줄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30QR의 값을 구하는 거야. 자, QR이라는 것은 큰 좌표 값인 R에서 Q를 빼줘야 길이가 나오겠죠. 자, R이 뭡니까? 1.7이 아니고 얘야. 자, 1 플러스 로그 A의 10 마이너스 이거. 자, 그럼 1, 2이 지워지고 2로그 A의 10과 30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근데 로그 A의 10은 뭐겠어요? 이 친구의 약수인 거니까, 역수인 거니까 5분의 3이죠. 자, 계산해주면 답은 36입니다. 자, 6번을 봅시다. 약물을 투여한 후 약물의 흡수율을 K, 배설률을 E, 약물의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라지 T라고 하면 이 시간을 구하는 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흡수율이 같은 두 약물, 흡수율이 같은, 자, K가 같은 A, B의 배설률은 각각 흡수율의 2분의 1배, 4분의 1배래요. 바로 쓰고 가죠. 자, A 거는 일단 여러분 K는 그냥 K라고 쓰셔도 되겠어요. 제가 소문자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2는 A에서는 2분의 1배라고 했어. 이 흡수율의 2분의 1배가 배설률이라고 했어요.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자리에는 2분의 1K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자, 약물 A를 투여한 후 약물 A의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 즉 T가 3이란 얘기니까 자, 이런 식을 문제에서 하나 준 거고요. B를 투여한 후 약물 B의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궁금한 거니까 저 T에 A를 넣으시고 이쪽엔 B의 정보를 적으시면 돼. 자, K- 어쩌고, 로그 K- 어쩌고죠. 자, KK는 흡수율이고 배설분율은 4분의 1B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4분의 1K를 잘 갖다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서 필요한 정보 찾고 밑에 거 계산을 해봅시다. 자, 얘부터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자, A는 자, 밑에가 4분의 3K 위에는 나눠질 거니까 진수가 1에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수가 4죠. 1호그 2라고 씁시다. 자, 다음 이쪽 정리해주면 3은 C 곱하기 2분의 1K분의 얘도 2분의 1K랑 K가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연산이 돼야 되거든요. 진수 계산이야. 2입니다. 2. 자, 뭐 이 상태로 가지고 노셔도 되지만 여러분 보시면 지금 분수에 분수 들어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시죠? 뭐 그냥 계산해도 돼요. 자기가 연산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자, 올려요. 뒤집어서 올리십시오. 뒤집어서 올리는 거 배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공통 부분이 좀 있어요. 이 K분의 2로그 2랑 C까지 해서 총 3이거든? K분의 2로그 2랑 C까지 해가지고 총 3이거든요? 그럼 A 계산이 굉장히 간결하죠? 3분의 4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 부분이 3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약물비를 투여하는 약물비의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간은 4시간입니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번 문제를 봅시다. 지수함수 fx는 2x 플러스 k승. 자, k만큼, 마이너스 k만큼 x축으로 평행 이동된 거죠. 자,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k는 양수예요. 자, F0이 1과 2 사이에 있냐고 물어봤어. F0이라는 것은 x에 0을 넣은 2의 k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얘 범위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문제에서 준 k 값의 범위에 2를 달아줘요. 자, 밑이 1보다 큰 걸 달았으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는 게 맞고요. 자, 얘도 굉장히 간결해요. 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나눠주는 거니까 지수끼리 빼야겠지. 그럼 2의 제곱이 돼서 4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평행이동에서 얘랑 겹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저랑 수학을 공부하셨다면 이건 바로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3 때문에 마치 그래프의 굴곡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데 현혹되지 않겠죠. 그죠? 이 지수함수, 이 증가율이 굉장히 큰 이 지수함수는 앞에 3이 곱해져도 2차 함수나 1차 함수 같은 다항함수와는 달리 그래프의 굴곡이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이 3을요, 여러분 억지로 밑이 2인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로그의 용도야. 그쵸? 3이랑 2랑 자리 바꾸면 이거 3 되는 거 맞죠? 자, 여기에 이제 2의 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질 테니까 얘도 뭔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쟤를 적절히 평행이동시키면 당연히 얘가 될 거야. 자, 디귿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직선, 두 곡선 y는 어쩌고와 y는 어쩌고가 만나는 점을 A라 하자. 교점이 있다 찾을 거고요. 밑이 같은 지수 방정식이니까 충분히 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미치겠어요. 힌트가 또 나왔어요. 이게 또 나와서 공부를 맨날 하던 게.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밝혀져 있는 직선이죠.
자, 그 다음에 선분 BC가 지금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그죠? 기울기 1과 루트 2, 기울기 2와 루트 5, 기울기 3과 루트 10. 정말 많이 공부했죠. 여러분, 이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문제에서 밝혀준 순간 여러분들은 X증분과 Y증분을 바로 1이라고 적으셔야겠지. 그쵸? 갑시다. 자, A 구하는 거 보여드려요. 자,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잘 처리해서 지수식을 통일해 주시고요. 분모 꼴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8을 곱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 우리 나림이도 덧셈 뺄셈 잘하는 거 이렇게 넘겨서 2x가 3개. 자, 그럼 이게 8이죠? 그래서 x가 3입니다. 그래서 점 A점의 좌표는 3, 야. 이따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니까 3을 넣어서 함수값을 확인해 주시면요. 2예요. 자, 이제 BC 구하는 거 잘 봐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A야 교점이니까 그냥 찾는 거고 BC 찾는 단서가 이것뿐이야. 그냥 X증분, Y증분 1인 거 이용해서 끝내는 거거든. 니들 이거 진짜 못하죠? 여기 T 잡아요. 여기 T 플러스 1 잡아요. 그럼 X증분이 1인 건 쓴 거야. 이제 Y증분이 1인 걸 써야 돼. 여기에 T를 넣은 함수값에서 여기에 T 플러스 1을 넣은 함수값을 빼면 1인 거라고요. 이 식을 잘 쓰셔서 끝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끝까지 푸는 거 봐요. 자, 이렇게 빼면 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돼서 넘어가니까 4야. 물론 이방 정식도 여러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2분의 처리하고 마이너스 2를 4분의 처리해가지고 양변에 막 4를 곱해가지고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얘네들이 지수가 1 차이 나는 2의 거듭제곱들이잖아. 8 빼기 4 아니겠나는 말이지. 얘가 3이 돼야 돼요. 얘가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t가 4입니다. 자, 이렇게도 풀어내시는 연습을 하라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4야. 얘는 5야. 자, 4를 대입해주면 6이에요. 5를 대입해주면 당연히 5겠지? y값이 한 칸 내려왔으니까. 자,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신발끈 공식을 써도 되고요. A, B, C. 자, 그리고 그냥 정석으로 4,6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에 4, 6을 넣어서 K값을 계산하신 다음에 이 직선식을 완성시켜서 휙! 이 직선과 점 A의 거리를 구해주면 저 둔각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A에서 내린 수선을 높이로 봤다는 것은 이 BC가 밑변이라는 얘기지. 답이 2분의 5가 됩니다. 여러분 신발끈 공식도 확인해요. 사실 저는 생각 따위 안 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신발끈 공식 바로 써버리면 되겠지. 이걸 0,0으로 바꾸면 더 좋고 15, 38 빼기 10, 20, 18 자, 계산하시면 30이 이렇게 제껴지고 23에서 18 빼는 거니까 정확히 오죠. 됐죠, 여러분? 맞춥시다.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실수 k에 대하여 지수함수 y는 a의 x승.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겠지. 대신 좀 기분이 나쁜 것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는 것. 그림을 두 개 상상하셔야 돼. 자,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고 하겠대요. 뭐 a의 x-k승이겠죠.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함수 방정식을 만족시킨대요. 함수 방정식의 쓰임새는 뭐라고 했어요?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용도라 그랬어. 그래서 사실 여기에 0을 넣어보고 싶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등식 성질을 사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여기에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를 넣어서 a나 k를 밝히기 위한 용도의 함수 방정식이겠죠.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이 함수 방정식을 보고 기하적으로 k 값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k가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평행이동이 되기 전 밑이 1보다 큰 y는 a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냥 2의 x승 그래프를 생각하셔도 돼요. 2의 x승 그래프. 이런 애들은 원래 이 오른쪽에서의 함수값과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뭐야? 역수야. 그러고 보니 둘이 곱했을 때 1이 된다는 것은 역수의 성질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원래는 y축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두 함수값이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지. (0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이랑 (0으로부터) 마이너스 x만큼 떨어진 곳이랑 함수값을 곱하면 1이 된다고. 서로 역수란 말이야. 근데 2 플러스 x인 곳이랑 2 마이너스 x인 곳에서의 함수값을 곱했을 때 서로 역수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래프가 이만큼 평행이동 되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여기가 2 플러스 x, 여기가 2 마이너스 x일 거고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1을 기준으로 역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연습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 아쉽지만 자, 여기다 넣어서 k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곱해보면 지수 x가 지워져요. 그래서 a의 몇 승이 1이 되니 지수가 0이어야겠지. 그래서 k가 2야. 이건 멋이 없잖아. 그쵸? 자, 이제 밑으로 갑니다. 자, f2는 1이냐? 우리가 k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자, fx가 아까 뭐였니? a의 x-k 였지. 근데 k가 2죠. 그래서 f2는 1이 맞아요. 자, 그 다음 y는 fx에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준 함수 방정식 이거였죠? 근데 f2 궁금하니까 x 0 넣으시면 돼. 그럼 f2 곱하기 f2는 1이야. f2의 제곱이 1이란 얘기잖아. 제곱해서 1 되는 거 뭐 있니?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하지만 문제에서 이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는 함수값이 음수일 수 없고 이게 1인 수밖에 없죠. 자, fx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2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는 거니까 x는 2를 기준으로 또 이 2,0을 기준으로 한 칸 올라간 이 지점을 대표 정점으로 해서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예요. 그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얘는 이제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러면 맞아 보이는데
2,0을 기준으로 한 칸 올라간 대표 정점을 잘 찍으시고 내려보면 밑이 1보다 작은 상황. 이때는 y는 xy 교점이 하나죠.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도 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그쵸? 자, 그래서 니는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 제가 이제 밑이 1보다 큰 거, 밑이 1보다 작은 거 다 그려놨으니까 이걸로 디귿 문장까지 증명합시다. 여러분, 우리 방학 때 미적분까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쉽게 끝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냔 말이야. t 플러스 1에서의 f 빼기 t에서의 f랑 t 플러스 2에서의 f 빼기 t 플러스 1에서의 f y값들끼리 빼놓은 거죠. 그럼 내가 밑에다가 잘 봐. 이걸 깔아. 이걸 깔아.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1이야. 그러니까 1이라는 걸 표현만 바꿔서 넣어놓은 거니까 시계값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t인 지점과 t 플러스 1인 지점에서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평균 변화율이라고 배웠던 거죠. 그러면 우변은 뭐겠어요? t 플러스 1인 곳에서부터 t 플러스 2인 곳까지 이 평균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기울기가 양수인데 얘가 더 높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땐 여기가 t, 여기가 t 플러스 1, 뭐 여기가 t 플러스 2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지. 쌤 얘가 높네요. 얘가 크네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들은 얘들아 슬로프가 낮을수록 x축에 붙어 있을수록 기울기가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제발 조심해요. 얘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예를 들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여러분 삼각함수까지 하셨는데 기울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억 디귿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봅시다. 상수 k에 대하여 k가 3보다 크다 그랬고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가,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fx는 로그 함수인데 함수식이고요. gx는 지수 함수인데 함수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고 요 AB의 길이가 7루트 2라는 힌트를 줬어. 여러분들은 바로 뭐가 잡히셔야 돼? 요 AB의 x증분과 y증분이 둘 다 7이구나. 바로 잡히셔야겠죠. 자, 미치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한 좌표 평면 상에 이번 시험에서 등장을 하면 역함수성을 가장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두 함수는 역함수인가요? 역함수가 아닌데요. 자, 우리가 바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 바로 x축 평행이동량과 y축 평행이동량을 통해서 원래 원점 역할을 하던 점이 누구였는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시면 역함수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역함수여야 문제가 쉽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역함수를 이용해 볼 건데요. 자, 이 함수 우리 y를 다시 탄생시켜서 이 x와 y의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를 구해보면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이거 x로 바꾸고 2가 넘어올 거야. 네, 이건 y로 바꿔줄 건데 k는 넘어갈 거예요. 자, 이게 역함수식이에요. gx 옆에다가 좀 써드릴게. 그럼 보세요. x에 마이너스 1, x에 x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게 되고요. 즉 x축으로 한 칸, 그 다음에 이 상수항에 1을 덜어내면 k가 돼요. y축으로 마이너스 1칸. 그래서 얘를 한 칸 가지고 오면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걸 한 칸 가지고 왔으니까 이 길이가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전체 7루트 2였으니까 남은 길이는 6루트 2가 되고, 얘는 당연히 역함수 성에 의해 길이가 같을 거고 3루트의 3루트 2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처리하는 거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이 점을 t로 잡아주면요.
이 점은 t 플러스 3일 거고 이 점은 t 플러스 6일 겁니다. 자, 그럼 식이 바로 하나가 잡히는데요. 자, 요 길이를 제가 t로 잡아놨고요. 여기에 6 더하고 t를 또 더해주시면 쌤 여기가 왜 tt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될 겁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선 대칭성이 있겠지. 그죠? 어쨌든 t 플러스 6 플러스 t가 2k예요. x절편이죠. y절편. 자, 그럼 t 플러스 3은 k다. 이렇게 식이 하나 잡히고요. 자, 이제 함수 성질 이용해 봅시다. 이게 성질이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점만 잡는 것 뿐인데, 그치? 자, B점은 아니고 B'이라고 할까요? 평행 이동된 T, 이 T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함수에 넣으셔야겠지. 자, 그 다음 A점은 T 플러스 6, 로그 2에 여기에 t 플러스 6을 넣어서 t 플러스 6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죠. 자, 어떤 식을 하든 식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대응점이란 말이야. 접었을 때 대응이 되는. 자, 그래서 이 y좌표랑 요 x좌표가 같아요. 자, 이제 두 식을 연립해 주실 건데요. 뭐가 눈에 띄냐면 여기 있는 KT, KT를 연결 지어 줄 수가 있어. 자, T-K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여기서 K를 넘겨주면 이 T는 T-K 플러스 6이 되는데 이만큼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이 T승은 뭐가 돼요? 3이 되고 T는 로그 2의 3이 된다. 자, K값 구해봅시다. K는 T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해주시면 되죠. 근데 더하려면 3이라는 자연수를 억지로 로그 2로 만드셔야겠지? 그럼 진수끼리 곱해질 때니까 답은 로그 2에 24가 됩니다. 자, 5번을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f-1이 f1보다 크게 되게 하는 모든 정수 m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의 함수값이 오른쪽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작은 어떤 그림을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m값의 범위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제가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 그래프 모양부터 살피셔야지. 그래프 모양부터.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로그 함수의 기본 개형을 4가지로 잡았잖아요. 자,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야. 그러면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근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이걸 접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가능할 것인가 한번 볼 건데 마이너스 1인 곳은 이런 데일 거고 1인 곳은 이럴 때일 거야. 그럼 f-1이 더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m이 음수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 있죠? 원래 로그 3의 x가 접혀있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걔가 y축에 대해서 한 번 더 접혀가지고 자, 이런 느낌의 그림인 거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증가함수가 되면서 f-1에서의 함수값보다 f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m의 단서를 하나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려드린 거 쓸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진수가 0이 되는 x값을 이용해서 점근선이라는 거에 되게 치중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x값이 지금 마이너스 n분의 5인 곳 얘가 지금 점근선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 보세요. 만약에 평행이동량이 없으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마이너스 1부터 이 오른쪽은 그래프가 정의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끌려와야 돼요. 점근선이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될까? 한 이런 데까지는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정의 되겠지. 그래서 점근선 마이너스 n분의 5가 1보다 커야 돼요. 되나요? 되시죠? 자, 근데 부호 조심하셔야 돼. m이 음수니까 지금 마이너스 m이 양수인 상태야. 양변에 마이너스 m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m값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m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돼서 자, 이렇게 4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된, 즉 f-1이랑 f1이 정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얘도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m 플러스 5도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둘을 연립하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의 개형 추적을 통해 m이 음수라는 거 우리 구해놨으니까 이 둘을 잘 연립해서 공통 부분을 구해주시면 m값 범위가 나오기도 하죠. 저는 이제 저렇게 풀 것 같은데요. 어쨌든 4개입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x에 대한 로그 부등식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양의 실수 a의 최대값 m, 최소값 m을 구해서 m 플러스 16m을 구하는 문제야. 자, 로그 x가 반복되고 있는 꼴이죠. 잘 뜯어주신다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에다가 자, 바로 뜯어도 되겠죠. 2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a. 자, 여기서요. 당연히 이제 이 x에 대한 식을 치환해가지고 어떤 t에 대한 2차 함수로 다루실 거긴 하잖아. 근데 지금 로그 2의 a도 좀 복잡한 상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개하시는 중에만 얘를 tk로 놓는 거는 또 괜찮은 방법입니다. 전개하는 도중에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2t 제곱, 그다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kt,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kt니까 마이너스 3kt, 이렇게 하면 플러스 k 제곱. 아시겠죠? 근데 k 자리에 로그 2의 a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그 부등식이라서 생략한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잡았으니까 원래 여기다가 t의 범위 적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x가 양의 실수면 t는 이제 모든 실수니까 제가 안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뀐 거야. x에다가 양의 실수를 넣으면 로그 2의 x인 t는 모든 실수거든. 그럼 2차 함수가 또 붕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허근 또는 중근이어야 되는 거지.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마이너스 4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8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얘가 조심합시다. 허근 또는 중근이에요. 자, 그럼 로그 2의 a의 제곱이 뭐 16 가지고 인수분해 하셔도 되지만 제곱 제끼면서 푸는 게 훨씬 간결하죠. 자, 이 상태로 이제 2를 양쪽으로 넘겨서 a값 범위를 구해보시면 이렇게 스몰 m과 라지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16 플러스 16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답은 17이야. 자, 다음 7번 문제를 봅시다. 자, 곡선 y는 로그 3의 5x-3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 5ab는 한직선 위에 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직선 위에 있다라는 힌트가 나오면 이게 뭔가 기울기 이렇게씩 세워서 문제 풀곤 했었거든요. 뭐 기억이 안 나셔도 이 문제 풀 수 있지만 자, 그 다음에 OA 대 OB가 1대 2라고 했어요. OA 대 OB야, 전체야. 두 배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 A에서 수선, B에서 수선을 내려주면 뭔가 이런 길이도 같겠죠. 문제 끝났거든요. 자, A점 좌표를 제가 X좌표를 T라고 쓰면 여기를 2T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Y 증분 또 이용하시는 겁니다. Y 증분도 당연히 몇 배 차이 나겠어요? 2배 차이 나겠죠. 그래서 T를 여기에 넣은 Y 값이 로그 2의 5t-3인데요. 여기다 2배 주면 2t를 넣은 Y 값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올리고 풀다 보면 2차 방정식 되고 하니까 어디 갔노? 자, 요거 우리 범위 잘 구해놓고 합시다.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진수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랬죠. 2로 올리고요. 계산을 쭉쭉 가요. 자, 마이너스 15t,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40t 9, 12. 자, 40 만들어 봅시다. 2, 6 주면 10하고 30 만들어지죠. 그러면 5t-2, 5t-6 해서 t 값이 5분의 2랑 5분의 6이 나와요. 근데 얘가 안 됩니다. 그 아니죠? 얘가 안 됩니다. t가 5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자, 문제에서 AB의 기울기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그냥 OA의 기울기로 구하죠. 뭐죠? t분의 로그 3의 5t-3. 자, 5분의 6이고 자, 여기다 5분의 6 넣어주면 6-3이니까 로그 3의 3이네요. 그래서 답은 6분의 5고 마지막으로 분자 분모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1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풀어봤고요. 딱히 어려운 건 없죠. 뭐 이번에 이걸 어려운 문제로 내시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주셨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없고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 지수와 로그에서 2, 3번 그 다음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1번부터 7번까지였잖아요. 여기서 2, 3, 4번 요 정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